네, 의원님은 독도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더운 가운데 내일 광복절이 다가왔습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합니다. 바로 내일 방문하기 위해서 아마 오늘 출발한 것 같은데요. 이유종 기자, 네. 이번에는 어떤 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하겠다고 합니까? 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요. 태안 서산이 지역구인 성일종 의원, 그리고 강유상, 김성태, 이종명, 윤종필 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합니다. 또 야당 의원들로는요, 더민주의 김종민, 황희 의원이 있고요.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도 독도를 방문합니다. 네. 몇 해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서 한국과 일본 관계가 결정적으로 나빠지는 계기가 됐는데요. 내일 의원들의 독도 방문 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좀 이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그런데 말이야, 지난달에는 또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가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독도에 가서 하루 자고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는 유력한 대선 주자라서 하루 잘 수 있었던 것이 아니야. 이번 의원들은 자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황일도 기자. 그거 놓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독도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민간인이라면 하룻밤을 자고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의원의 경우에는 7월 25일 날 1박 2일 일정으로 독도에 머물렀고 그 당시에 당대표나 국회의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머물렀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네. 군청의 허가를 받아서 독도 내 어민 숙소에서 1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10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갔을 때 이를 상당히 강력하게 비판한 분 중에 한 분이 문재인 전 대표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또 원고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일본 측이 내일 가시는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왜 조용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느꼈는데요. 유실 변호사님, 예. 그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마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표의 독도 방문은 뭐 민간인 신분이라는 게 우선 있었지만 아마 잘 뒤늦게 소식을 접했나 봐요. 일본 일본 측이 외무성이. 몰랐군요. 그랬다가 이번에는 이제 알게 됐으니까. 네. 그래서 가나스기 겐지라고 하는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네. 주일 한국 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매우 유감이다. 이런 의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 전화가 저는 참 유감스럽네요. 예. 네. 이렇게 정치인들의 독도 방문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 궁금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은 의견이 어떠신지 OX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치인도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독도 방문하는 거 문제가 없다. O 들어주시고요. 아니다. 외교 문제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해야 된다. X 들어주시죠. 네, 지금 두 분 반대하시고 두 분 찬성하시는데요. 반대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이 외교라는 게 사실은 뜨거운 가슴보단 차가운 머리를 해야 되는 건데요. 네. 이 뜨거운 가슴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누구나 당연히 우리의 영토에 독도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외교 문제에서 차가운 머리를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정치인들의 독도 방문은 일본으로 하여금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쟁 지역화를 노리는 것이고요. 그래야 사법재판소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독도에서 무슨 일만 일어나고 이기를 바라는 건데 이번에 정치인들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독도를 방문하게 되면 일본으로 하여금 시비거리, 즉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가슴을 정말 가고 싶으나 조금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서 자제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반대하시는 우리 황일도 의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조정이 대단히 중요하고 단합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를 네. 들어서 더민주 의원들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방식의 비판들을 접한 바가 있고요. 네. 마찬가지 차원에서 보자면 지금 앞에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독도에 대한 입장도 단합되고 조율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정치인들이 이를 활용하는 것에는 좀 문제가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각각의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해관계, 어떤 시점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게 하면 좋겠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에 아마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건데, 그거는 독도에 대한 혹은 한일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흐름들이나 국면들과는 맞지 않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이수희 변호사님.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포퓰리즘적인 이 독도 문제 해결은 저도 반대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광복절을 앞두고 네. 독도를 여야 의원들이 같이 이렇게 방문하는 거는 나름 의미가 있다는 면에서는 찬성합니다. 네. 이의정 기자님도 같은
네, 저는 이제 정치인들이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신들을 표현을 하면서 어떤 얘기도 듣고 또 국민들의 질타도 받고 하면서 표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으로서는 저게 외교적으로 참 별내고 우리 전략상으로는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그런 행동들 자체도 국민의 요구와 국민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정치,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행동도 정치인의 한 가지 행동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독도가시는 의원님들 얘기가 나온 겸에 정치권 얘기 조금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두 전 대표께서 굉장히 민생 투어를 열심히 하고 계시다 그래요. 물론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그런 행보겠지만요. 이유종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예, 두 거대 정당의 전인 대표들이 지금 민생 투어 또 지방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요. 김무성 전 대표가 민심 투어에 나서고 계시는데 맨 왼쪽 사진을 보면 그 마을회관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거제 대게마을의 마을회관에서 빨래를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고 계시죠? 빨래를 쓱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하면 그 은수저 논란이 될 정도로 집안이 참 부유하신 분인데 저렇게 다른 생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정치인들, 저 거대 정당의 정치인들이 저런 행동을 할까요? 새누리당의 김무성 전 대표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수저 얘기가 있을 정도로 부유한 집안의 자녀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미지를 좀 바꾸려고 저런 얘기를 하고 또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상인들을 만나는 모습들도 꽤 많이 보이고 있고요. 또 파프리카 농장도 방문을 했고요. 또 새벽에 상인들을 맞아서 군산의 새벽 시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네. 또 여기 보시면 빵을 직접 공장에서 주워 담는 모습도 있습니다. 또 표정을 보시면요. 표정도 좀 근엄하지만 저기 수염도 되게 덥수룩합니다. 민생 수호할 때 우리 정치인들이 참 많이 하는 것인데 수염 저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담은 거는 빵이 아니라 파프리카였다고 합니다. 예, 네. 정정해드리고요. 정치권 얘기는 다음 또 코너에서 좀 더 전해드리기로 하고요.